너도 우리를 아는구나? 그럼 자기소개는 안 해도 되겠네. 우리는 사바나의 일로 찾아왔어. 가시장미의 본부가 여긴데 어떻게 모르겠어. 나비아도 이 일로 날 여러 번 찾아왔고. 하지만 난 더 이상 드브로 호텔 사람이 아니야. 전 주방장의 신분으로 호텔 일에 간섭해서는 안 돼. 게다가 사바나에게 주방장 자리를 이어받으라고 설득한 사람이 바로 나야. 뭐랄까, 그때의 사바나는 지금보다 훨씬 착하고 소심한 성격이었어. 자기가 주방장을 할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주저할 정도였지. 말도 안 돼. 우리랑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 맞아? 지금의 모습은 나를 따라하는 걸지도 몰라. 나도 주방장 일을 할 땐 성질이 꽤 더러우니까. 아무튼 지금 내 입장에선 사바나를 탓하기가 좀 그래. 피르망 쪽도 어쩌면 내가 사바나를 망쳤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건 아닐걸? 봐봐, 에스코피에. 모니카가 우리한테 준 거야. 이건... 네가 말한 문제가 있다 해도 최소한 모니카는 널 믿고 있어. 다른 사람의 생각도 직접 듣기 전까지는 모르잖아. 모니카? 너 보고 그 주방장이랑 싸우라는 것도 아니야. 아직은 탐문조사 단계니까 요리사들이랑 얘기부터 해보자는 거지. 모니카... 에스코피에? 모니카 이 자식! 사탕 포장지에 설탕을 이렇게 많이 바르다니! 신발 밑창보다 더 두껍잖아! 안 되겠다! 돌아가서 한바탕 혼쭐을 내줘야겠어! 지금 당장! 에? 갑자기 뭐야? 우리도 따라가자.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게 할 순 없지. 재밌는 일 없나?
내가 헛것을 봤나? 저건 에스코피에잖아. 돌아온 건가? 나 에스코피에의 요리가 너무 그리웠어. 드보르 호텔엔 에스코피에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실력은 에스코피에가 최고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손님께서 주문하신 음식 그 정도는 아닙니다. 평소와 맛이 조금 다르긴 해도. 하지만 손님께서 네? 일어나, 모니카. 손님이 곤란해하시는 거 안 보여? 에스코피에님 용서받고 싶으면 정정당당하게 요리사다운 방식으로 완벽한 요리를 만들어와. 자기 처지를 앞세워서 손님한테 동정 사지 말고. 그치만 주방장님이 완전 주객 전도잖아. 피르몽도 이런 식사를 방해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사실 저는 별로 큰 차이를 못 느꼈는데 먹다가 갑자기 누가 그게 사바나 셰프님이 제가 요리하고 냄비에 남긴 수프를 맛보시더니 그 자리에서 절 좀 그렇게 엄격하게 군다고요? 전에 에스코피에 씨가 혼나는 건 전과 똑같지만 그때는 다들 저희가 자기 수준까지 성장하길 바라는 하지만 지금은 무슨 실수를 해도 에스코피에 주방장님이 잿빛에 강해서 일한다는 소식을 모니카, 난 이제 여기 주방장이 아니야. 사실 저희도 다 알아요. 그날 그 사고는 그날의 연애는 규모도 크고 시간도 길었어요. 어느 단계에서 형광소? 그게 뭐야? 폰타인 과학원이 형광별에서 추출해 합성한 새로운 약재야. 여러 감각을 날카롭게 만들어줘서 신경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 치료용으로 쓰인대. 저도 들어봤어요. 그걸 요리에 넣으면 미각을 자극해서. 장기간 섭취하면 정신이 흐트러지고 신경이 손상될 위험이 있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경비대가 엄격한 통제에 들어갔어. 하지만 그 위험성이 발견되기 전에 형광소를 첨부한 일부 식자재가 이미 저흰 다 알아요. 그 사건은 분명 누군가 실수. 그리고 당신은 직원들이 서로를 의심하느라 그 결과 지금은 가시장미회 술집이 그렇게 초라한 곳은 아니야. 물론 드보르 호텔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오, 잿빛의 강이요? 이젠 거기로 밥 먹으러. 모니카, 나는 지금의 일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으니.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든 당시 사바나님이 당신의 반만이. 그래서 내가 주방장으로서 취하는 방침에 불만이 있으시겠다? 주방장님! 주방장이 나인 건 아나 보지? 에스코피에 이제 와서 드보르 호텔에 뭐 하러 온 거야? 사바나,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왜 이렇게 됐어? 나한테 맡겼으면 내가 뭘 어떻게 하든 신경 꺼! 이제 주방장도 아니면서 지적질하지 말란 말이야. 다짜고짜 시비를 걸어오잖아. 사바나, 고작 며칠 사이에 성질을 많이 버렸구나. 그럼 요리 실력도 그만큼 늘었어? 설마 아직도 장마용 꽃을 마코트 풀 대신 쓰지는 않겠지? 네 알 바 아니잖아! 안 싸운다고 했으면서. 에스코피의 양이 돌아오자마자 바네겜 씨, 예, 접니다. 두 분 요리사다운 방식으로 이 갈등을 해결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드보르 호텔의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요. 요리사다운 방식이라면 설마 그 전설의? 예, 맞습니다. 왕년의 모데스트가 세운 전통 요리 대결입니다. 드보르 레스토랑의 창립자 모데스트와 사벨리는 경영 방침부터 메주의 추천 메뉴까지 어떤 영역에서든 의견이 엇갈리면 요리 대결로 승부를 가렸습니다. 의견을 관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승자뿐이었죠. 걔네도 할 짓 되게 없었나 보네. 그렇게도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이런 제도가 있었기에 모두가 솜씨를 갈고 닦으며 요리를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를 다시 세운 덕분에 드보르 호텔은 지난 몇 년간 폰타인 미식 랭킹 1위 자리를 연이어 차지했지요. 몇 년 전에 다시 생겼다고? 대체 누구 생각이람? 어떻습니까, 에스코피에 양? 당신이 세운 규칙이니 이의는 없으시겠죠? 그렇다 해도 지금의 저는 드보르 호텔의 요리사가 아니에요. 그 양측 모두 동의한다면 평범한 친선 대결로 쳐도 상관없겠지요. 사바나 양은 어떻게 친선 대결? 기왕 붙을 거면 정식으로 내기를 하자. 네가 이기면 난 널 어떻게 할 생각 없는데? 대신 네가 지면 드보르 비전 뭐? 드보르 비전서? 초대 주방장 모데스트가 남긴 전설의 비전서야. 드보르 케이크를 포함해 수많은 비밀 레시피가 적혀 있다고 해. 폰타인 미식계 최고의 보물이지. 역대 주방장에게만 읽을 자격이 주어진다고 들었어. 역대 주방장이면 그럼 사바나, 그걸로 뭘 하려는 거야? 너한텐 이미 비전서 사본이 있잖아. 사본? 이 상황에서도 뻔뻔하게 나오는구나. 내가 원하는 건 네가 드보르 호텔을 떠날 때 가져간 원본이야. 이해가 안 되네. 사본이라고 해서 원본과 레시피가 다른 것도 아니고. 뭐야? 왜 갑자기 말을 돌려? 나한테 질까봐 무섭니? 아니면 원본이 내 손에 넘어올까봐 겁나? 사바나 양? 그건 호텔 측에서 에스코피에 양의 공헌을 기념하기 위해 준 겁니다. 내기에 거는 건 좀... 아까 그러셨잖아요. 양측이 모두 동의하면 문제 없다고요. 대결 주제는 드보르 비전서에 나오는 드보르 케이크로 하죠. 에스코피에, 할 거야 말 거야? 그렇게 자신 있어? 그럼 네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그동안 네가 성질만 더러워진 건 아니길 바랄게. 두고 보시지. 에스코피에, 괜찮겠어? 이렇게 도전을 받아들여도 돼? 괜찮아. 일단 잿빛의 강으로 돌아가서 준비하자. 죄송합니다. 손님들께 우스운 꼴을 보였군요. 모데스트와 그의 친구 사벨리가 드보르 레스토랑을 설립했을 때부터 저희는 협력 관계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명목상의 사장이라도 주방의 일에 크게 관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번 요리 대결에는 제 사심도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코피의 양이 이기면 이 기회에 사바나 양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에스코피의 양도 돌아오려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모로 생각이 많군요. 어쨌든 이번 대결은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겁니다. 저 대신 에스코피의 양에게 응원의 말을 전해주십시오. 그나저나 사바나 양이 정말 에스코피의 양에게 도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전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허풍으로 여겼습니다만
내가 원하는 그 부품은 아직 못 가져왔나? 그래서 사바나의 도전을 이대로 받아들여도 정말 괜찮은 거야? 뭔가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보였어. 그렇다면 요리사는 요리로 대화하는 게 가장 빠르지. 정말 그런가? 난 전혀 몰랐어. 에스코피에도 평소에 진심을 잘 안 털어놓는 타입이거든. 그래서 바로 알아챈 거지. 그런 거 아니야. 적어도 네가 만든 마카롱에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한 건 진심이었어. 그런 건 좀 관대하게 봐주면 안 될까? 드보르 비전서는 레시피 책이라기보단 호텔 창립자 모데스트가 남긴 모험 노트에 가까워. 당시 그는 친구 사벨리와 함께 폰타인 각지를 모험하며 새로운 식자재와 레시피를 발굴해 폰타인 요리의 다양성을 크게 늘렸어. 그중 최초의 드보르 케이크는 모데스트가 모험 중에 발견한 조미료로 만든 거라고 해. 그 조미료가 워낙 귀해서 하루에 16조각 이상 제작이 어려웠지만 먹어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신이 맑아지고 그 맛을 잊지 못했대. 훗날 두 사람은 이를 기반으로 드보르 레스토랑을 창립했고 단숨에 폰타인 요식업계 최고의 스타가 되었어. 특히 모데스트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천재로 불리고 모험 노트에 적힌 각종 레시피는 드보르 비전서라는 이름으로 전해졌지. 오호라! 그렇구나! 그래서 이 비전서 덕분에 드보르 호텔은 폰타인을 평정하고 불굴의 인기를 누렸다. 그 말이지? 그럴 리가. 요리는 나날이 발전하기 마련인데 100년 전의 레시피만으로 어떻게 버티겠어? (100년은) 고사하고 레스토랑이 유명해진 지 10년도 되지 않아 두 창시자가 갈라섰어. 그리고 모데스트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 이후 드보르 레스토랑도 인기를 잃어서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테이블 몇 개 없는 작은 식당이었어. 몇 차례나 주인이 바뀌고 자리를 이전한 끝에 오늘날 바네김 씨에게 넘어가게 된 거야. 리월 소설에 나오는 무공비급처럼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보니 별거 아니네. 소설과 현실은 달라. 100년 전의 레시피를 따라봤자 현재 사람들의 입맛을 따라잡진 못해. 지금 가게에서 한정 판매하는 케이크도 사실은 에스코피에가 재현해낸 거야. 재현? 그게 무슨 소리야? 비전서에 레시피가 다 적혀 있는 거 아니었어? 100년 전의 골동품이라 훼손된 기록이 많거든. 전설의 조미료는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건 재현이라기보다 비전서에 남은 일부 레시피와 역사책의 기록을 참고해 새로운 드보르 케이크를 개발했다고 하는 편이 옳아.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하루에 16조각만 한정 판매한 건 바네겜 씨의 비즈니스적인 아이디어였어. 왜? 뭔가 환상이 깨진 느낌이야. 똑같은 드보르 케이크가 아니더라도 지금 폰타인에서 제일 맛있는 케이크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어. 이 시대 사람들의 입맛에는 이게 더 잘 맞을지도 모르지. 당시의 케이크가 페이몬의 상상대로 완벽한 것이었다면 레시피가 온전히 안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 드보르 레스토랑이 몰락했을 리도 없고. 어쨌든 나는 드보르 케이크를 포함한 각종 레시피를 개량했어. 그리고 그 사본을 사임하기 전에 사바나에게 넘겼고. 그렇구나. 그럼 사바나는 왜 원본에 집착하는 거지? 설마 원본을 빼앗는 걸로 자기가 에스코피에보다 더 주방장 자리에 적합하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려는 건가? 드보르 호텔은
에스코피에에겐 원본을 주고 후임 주방장이 될 사바나에겐 사본을 줬어. 사바나 입장에선 너는 주방장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지. 글쎄, 애초에 원본을 나에게 주자고 제안한 건 사바나와 바네겜 씨였는걸. 뭐? 그럼 주방장이 된 후에 마음이 바뀐 건가? 으... 괜한 추측을 하기보단 요리 대결에서 요리로 대화하는 편이 낫겠어. 승부에서 이긴 뒤에 머리를 붙잡고 모든 걸 실토하게 하는 거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해도 요리사로서의 자존심은 변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요리 대결의 결과엔 승복할 거라고 믿어. 최소한 피르망 씨의 일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에스코피에가 나서면 승리는 식은 죽 먹기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 드브루 케이크의 제작 과정은 매우 복잡해서 보통 3명의 요리사가 함께 만들어. 어떻게든 혼자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역시 보조가 2명 있는 편이 안전해. 간단하네. 우리 셋은 경험 만땅인 주방의 베테랑이라고. 여기서 둘을 고르면 되잖아. 여행자의 요리 실력이 전투 실력만큼 뛰어나다고는 들었어. 하지만 내 기준은 절대 낮지 않아. 나도 저번에 마카롱에 관한 혹평을 들은 뒤로 보름 넘게 열심히 수련했다고. 아무리 상대가 여행자여도 쉽게 지지는 않겠어. 다들 자신감이 넘치네. 그럼 가장 먼저 카이질부터 볼까? 칼질? 잘은 모르겠지만 테이블에 있는 식재료를 전부 자르면 되는 거지? 너 이번에는 온 주방에 다 튀기면 안 돼. 오, 아무래도 이건 너희에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네. 칼질을 시험한다길래 과일을 그물 모양으로 썰기라도 해야 하는 줄 알았어. 평범한 시험이라 다행이야. 다음 건 평범하지 않아. 이 저온 추출기로 식재료의 맛성분을 추출할 거거든. 폰타인 과학원을 부탁해 개발한 특수 가공 장치야. 저온 추출 방식으로 식재료의 진액을 분리해서 맛 성분으로 맛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지. 흔한 장치가 아니라서 말만으론 이해하기 어려울 테니 내가 먼저 시범을 보여줄게. 폰타인 과학원의 발명품이라. 요리에 이렇게 이상한, 아니 신기한 물건을 쓰는 건 처음 봐. 됐어. 이게 바로 분리된 맛 성분이야. 너희가 아까 잘라준 과일도 같이 처리했어. 진짜로 향이 훨씬 진해졌어. 그럼 이제 이걸 전부 넣는 거야? 아니, 아무 맛이나 다 집어넣으면 맛의 균형을 해쳐. 알맞은 맛이 나도록 신중하게 조합해야 해. 이번에도 내가 먼저 시범을 보여줄 테니까 집중해서 잘 봐. 조심히, 신중히, 많지도 적지도 않게. 날카롭게 단련해야
이제 너희들 차례야. 그럭저럭 괜찮네. 다들 처음 시도한 것 치곤 나쁘지 않아. 근데 예외도 있는 것 같네. 너 정말 처음 해보는 거 맞아? 처음이라기엔 거의 완벽하잖아. 모험가는 뭐든 할 줄 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그게 진짜였을 줄이야. 다음 시험이 기대되는걸? 이번엔 각자 드보르 호텔에 있는 요리를 하나씩 만들어 제출해줘. 종합적인 평가가 될 거야. 요리 실력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최종 완성된 요리야. 다들 대결의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줘. 어때? 어떤 요리를 제출할지 정했어? 네가 생각하기에 가장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줘. 이 흰 기러기처럼 고상한 아우라. 바로 평가를 시작할게. 꽤 괜찮지? 자랑은 아니지만 나 음식에 나름 조예가 있다고. 6점. 뭐 알겠어. 난 원래도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니까 합격점이면 나쁘지 않네. 100점 만점에 6점. 이 요리를 만든 사람은 만드는 것보다 먹는 걸 더 잘할 것 같아. 매일 프리나님의 곡을 100번씩 듣는다고 다 가수가 되나? 같은 이치야. 나는 이번 마카롱엔 설탕을 2스푼이나 덜 넣었어. 100스푼에서 98스푼으로 줄은 건가? 네가 말 안 했으면 설탕통에 남은 게 그것뿐이라 그런 줄 알았을 거야. 6점.
마지막은 뭐라고 하려나? 마지막 희망이야. 8점. 우리랑 별반 차이가 없네. 아니야. 이 완벽한 색감과 매혹적인 향기, 그리고 노련한 솜씨는 10점 만점에 8점! 아니, 9점도 가능해! 왜?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완벽한 맛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수많은 연습과 시도 끝에 얻어낸 결과물이라는 걸 알겠어. 이 요리에서 흰 기러기 같은 고결함이 느껴져. 표류의 세월과 여정의 풍파, 그리고 길동무의 편식까지도. 마지막 그건 대체 어떻게 느끼는 건데? 역시 너는 못 이기겠다니까. 그럼 여행자가 대결에 나가는 건 확정이네. 그치만 요리사는 총 3명이 필요한데 너랑 에스코피에가 있어도 아직 한 명이 부족해. 나랑 나비아가 더 연습해볼까? 에스코페 셰프님. 힐레르잖아! 여기까진 어쩐 일이야? 드보르 호텔에서 케이크 만들기 대결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오, 너를 추천하러 온 거야? 아니요, 저는 실력이 한참 부족한걸요. 도와드리려는 건 제가 아니라 아버지세요. 피르만? 벌써 다 나은 거야? 에스코피에 셰프님, 나비아 씨, 여행자님, 저희를 위해 여러모로 나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고생하시는 걸 집에서 보고만 있기는 싫습니다. 저도 이번 요리 대결을 돕게 해주세요.